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병원. 환자들의 소음만 들리던 이곳에 한 여성의 엄청난 울부짖음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아들의 손을 부여잡은 채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으니 아들을 이대로 놔두라는 고함소리만 반복하는 독일인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난감해하던 바로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독일 여성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인 여성의 얼굴을 본 독일 여성은 한국인 여성의 신발을 붙잡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마는데요. 과연 아들의 장례 비용조차 없던 독일인 엄마와 이 한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30대 독일 여성 홈 알리시아라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옆에는 한국인 남편, 그리고 저희 소중한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째서인지 다들 하늘에서 저를 먼저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저는 쓸쓸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생활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다소 특이한 인생을 살고 있네요. 특히 한국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세상을 떠나고 저 또한 삶에 대한 목적을 잃고 남편과 아들의 장례식 비용조차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 우연히 저에게 찾아와 주었던 한 한국인은 지금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이유이기도 한데요. 20살이 되자마자 처음 시도한 한국 여행에서 만나게 된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한국인 남편은 짧은 20년의 인생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순수하고 똑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그에게 금방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지금에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많이 알려지고 한국 남자들의 멋진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제가 20살인 때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많지 않았기에 저는 처음 마주한 한국 남자 정수에게 곧바로 사귀자는 말을 건네고 말았죠. 20살이 되기 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연애를 해왔던 저였지만 한국인 남자친구인 정수는 삶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도 너무나 열심히 하는 다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고 그렇게 저와 정수는 불같은 사랑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정수는 독일과 한국을 넘나들며 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연애를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 끝에 결혼에도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저는 정수 씨의 부모님이 너무나 궁금했지만 어째서인지 정수 씨는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다소 곤란해하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 직전까지도 정수 씨의 가족에 대한 얘기나 그의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은 저와 정수 씨 둘의 의견만 잘 맞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바로 그날 정수에게서 다소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자신이 한국에서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해주던 정수는 결론적으로 현재 자신에게는 부모가 없고 하나밖에 없는 친가족인 여동생도 어린 시절 자신과 함께 고아원에 있다가 그때 당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외국인 가족에게 입양되었다는 놀라운 얘기를 이어나가더군요. 솔직히 어느 정도 놀란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정수 씨가 그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딱히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해도 제가 정수 씨를 좋아하고 정수 씨 또한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이제부터는 우리 둘의 가족으로 새로운 꿈을 계획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저는 정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저희 생각을 전달했고 정수 씨 또한 너무나 고맙다면서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알려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수와 저는 급히 결혼식 계획을 수정해 관객들의 구분과 가족의 구분이 없는 다소 자유로운 결혼식으로 식을 진행했고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 저희 부모님에게는 정수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놓은 뒤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이나 표현은 아예 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해두었고 그렇게 정수 씨와의 결혼식은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한국과 독일 그리고 다양한 유럽권의 나라들을 넘나들며 정수 씨와 저는 신혼여행을 이어나갔고 저의 독일에서의 직장이 먼저 정리된 뒤에 한국에 정착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저희 부부는 아주 잠깐 독일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저는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고 처음 계획했던 1년의 세월보다는 점점 시간이 늘어나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정수 씨와 함께 독일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보다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한국에서의 삶을 원하고 있었기에 빨리 독일을 떠나고 싶었으나
제가 다니고 있던 스타트업 회사는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저는 중요 임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에 쉽게 회사를 떠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때쯤 되니 정수 씨도 독일에서의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기에 저희 부부는 한국에 대한 정착 계획을 아주 약간 뒤로 미루자는 대화를 나누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저와 정수 씨에게 작은 보물을 주시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저희 임신은 정수와 저에게 가슴 두근거리는 행복감을 주면서도 우리가 정말 부모의 자격이 있을까 같은 걱정도 가지게 해주면서 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출산의 일정에도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저희가 사랑하는 나라인 한국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했어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뱃속의 아기 때문에 저와 정수 씨의 계획은 행복한 고민으로 틀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다소 늦은 일정인 10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배의 압박감을 느꼈고 바로 그날 아들 로운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인 정수 씨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정수에게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고아원 시절은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자며 저는 정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세상 밖으로 태어난 로운이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욱 똑똑한 모습과 성장을 보이면서 키도 빠르게 크고 언어도 매우 빠르게 배워나가더군요. 추후 한국에서의 생활도 고려하고 있어야만 했기에 저는 로운이를 낳자마자 한국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가르치기 시작했고 로운이도 이제 막 언어를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보니 매우 빠르게 두 가지 언어를 흡수하며 성장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로운이는 독일에서의 국제학교도 무사히 입학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 정수 씨도 회사에서 더욱더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이제는 실제 눈앞으로 다가온 한국으로의 정착 이민을 실행하려는 계획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직 문제와 로운이의 한국에서의 교육 문제, 그리고 거주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로운이가 태어나고 8살이 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2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죠. 그 사이 로운이는 이미 어린 나이였음에도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했고 또 중간중간 한국으로의 여행을 시도하며 한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인 친구들에도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기에 저와 정수 씨는 최종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이민의 그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와 정수 그리고 로운이는 함께 주말 여행 겸 독일에 가까운 근교로 캠핑을 가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캠핑을 즐기기 위해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외출을 한 날이었기에 저는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야외 캠핑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인 정수와 로운이는 캠핑에서의 먹거리를 위해 잠깐 마트에서 장을 봐온다고 했고 저는 그들을 기다리며 캠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정수 씨와 로운이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저는 직접 주위의 마트들을 전부 돌아다니며 정수와 로운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병원에서 정수와 로운이가 입원해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죠. 캠핑을 하기 위해 휴대폰조차 야영장에 놔두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정수 씨와 로운이는 캠핑장으로 돌아오던 중 캠핑장 근처에 있던 건설지를 지나가다가 중국인 인부의 실수에 의해 떨어진 철근에 머리 쪽을 크게 다치고 말았고 둘 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손이 벌벌 떨리며 눈물만 흘리던 그때 독일 병원의 의사분은 정수 씨와 로운이가 둘 다 머리를 크게 다쳐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것은 물론 최소 3차례의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담담한 진단을 내려주시더군요. 수술을 기다리던 사이 독일 경찰관분들이 찾아와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해당 건설사의 하위기관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로 중국인 인부를 고용해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아마 사고 처리 문제나 체포해서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답답한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저는 매일 밤 그 공사장을 찾아가 눈에 보이는 중국인 인부들의 어깨를 흔들며 아들과 남편을 살려내라는 고함을 쳤고 결국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뒤 그 건설 공사장은 천막으로 모든 것을 가린 채 공사 자체가 중단되어 있더군요. 정수 씨와 로운이는 무려 2차례 이상의 수술을 받았고 의사분께서도 어느 정도 예후가 좋으니 지켜보자는 말을 해주셨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며 가족의 곁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수 씨와 로운이가 동시에 3번째 수술을 앞둔 날이 되었지만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로운이와 정수 씨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세상을 떠난 정수 씨와 로운이의 상황에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기력함과 절망적인 기분에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앞의 상황이 마치 꿈인 것 같은 감각을 느끼며 그들을 보내고 말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가족 2명의 병원비와 입원비, 그리고 수술비의 치료비용까지 제가 모아놓았던 돈은 물론 모든 재산까지 소모된 뒤였고 저는 결국 남편과 아들의 장례식 비용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병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병원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면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거라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해주며 저를 압박했고 저는 도저히 그것만은 막고 싶어 돈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무릎도 꿇어보았지만 그 독일 병원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남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우울증이 걸리기는커녕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족의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돈을 빌리고 다녔지만 장례식 비용도 비싼 독일의 환경 때문인지 도저히 그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병원에서는 장례식 비용이 없으니 내일 당장 정수 씨와 로운이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내렸고 저는 결국 병원 데스크 앞에 주저앉아 고함을 치거나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며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곧 찾아온 경찰관분들은 사정은 이해하나 이것은 영업방해라며 저를 끌고 갔고 저는 결국 병원 밖의 길바닥에 주저앉아 마지막 남은 하루의 기간을 그렇게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여성의 작은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장례지도사라는 독일어로 쓰인 명함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의 이름이 정수 씨와 똑같은 성인, 박으로 심지어 한글로 쓰여 있었고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그리고 그곳에는 정수 씨와 똑같이 생긴 한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고생했다면서 자신이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은 아니겠죠라는 말과 함께 이제부터는 모든 장례식을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일단은 감정을 추스르고 있어보라며 저에게 작은 문서 종이들을 내밀더군요. 그리고 받아든 그 종이에는 제 남편인 정수 씨와 제 눈앞의 여성이 가족이라는 증명서와 함께 한국의 고아원 시절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아주 오래전 정수 씨가 고아원에서 그저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던 한국인 친여동생이었죠. 모든 상황이 너무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그녀가 한국에서 장례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저의 장례를 도와주기 위해 얼굴도 보지 않은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올려다본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보지는 못했겠지만 오빠를 잃은 슬픔인지 복합적인 감정인지 모를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너무나 고맙다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 고아원에서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된 그녀는 저와 정수 씨의 독일 거주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자신의 깊이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서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의 위로를 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정수 씨의 동생인 현아 씨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계속 방치되어 있던 정수 씨와 제 아들 로운이의 장례식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고 현아 씨에게 현금이 담긴 작은 돈 봉투도 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런 돈이 없던 저에게는 그 돈을 거절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고 그저 고맙다는 눈물만 흘리며 그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현아 씨도 저희 모든 감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면서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생사만 알고 있었던 오빠지만 더 이상은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슬프다는 말과 함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저와 현아 씨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참 많은 눈물을 흘린 날이 되었고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통해 저는 정수 씨와 로운이의 장례식 마무리를 여동생 현아 씨의 도움을 받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에는 제 감정도 많이 추스러진 상태였고 현아 씨도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며 그래도 행복하고 조용한 감정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을 때 한국에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으나 한국에 있는 정수 씨와 비슷한 한국인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감정과 슬픔이 몰려왔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독일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제 옆에는 정수 씨의 동생인 현아 씨가 저와 함께 베를린의 한 주택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된 저는 지금은 현아 씨와 함께 독일 코리아 타운 근처에서
한국인 이민자분들을 대상으로 장례를 도와드리는 봉사활동 겸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 저 또한 장례지도사 현아 씨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목적을 얻었던 것처럼 독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저희 인생은 그래도 하늘에 있는 정수 씨와 로운이 그리고 제 옆에 현아 씨와 함께여서 더할 나위 없이 소박하고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